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걱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피로에 쩔어 계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들 자체가 간 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병원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 당뇨, 고지혈증, 못지않게 더 많은 이상 소견을 나타낸 것이 바로 지방간, 간 수치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은 우리가 술을 그냥 많이 먹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병이죠. 간에 단순하게 지방이 낀 상태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 몸의 기능 이상, 커다란 건강상의 이상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지방간을 구해내는, 지방간을 디톡스 시켜서 건강한 간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불이, 만성피로, 무기력증, 자기의 몸이 독소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간 디톡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간이 어떤 기관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 몸의 가장 큰 해독 필터입니다. 따라서 간이 고장나면 우리 몸에 있는 수없이 많이 생기는 독소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바로 염증,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 기능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또 저장 창고이기도 하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저장하는 창고가 간, 그 다음에 근육, 지방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이고 우리 독소들을 해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염증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기 쉬운데,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 체중 증가,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세를 이루다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비율이 점점 더 많아져서 역전했다는 보고도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지방간이 왜 위험하냐면요. 지방간 자체가 5에서 20%는 간염으로 가고 그 중에 30에서 40%는 간경변, 간이 딱딱해져 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갑니다. 간은 굉장히 참을성이 강하고 재생 능력이 뛰어난 기관이지만 한번 간경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의 33%, 고혈압 환자의 20.7%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나타날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대사상의 이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흔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되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간이 되면 이렇게 곳곳에 우리 거품, 비누 거품 같은 이제 하얀 지방들이 간세포에 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이 신장의 이 색깔하고 우리 간 색깔하고 이제 똑같이 검해야 되는데 지방이 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연하게 간이 하얗게, 허옇게 이제 번지번지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방이 간에 낀 상태, 이것을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간 환자가 간염으로 가지 않게끔 빨리 초기 단계부터 대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간이 나빠지면 생기는 일, 먼저 아까 에너지를 저장한 창고라고 했죠. 에너지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피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당과 지방, 그러니까 우리 당을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간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겠죠. 그럼 가뜩이나 많은 이제 우리 지방들이 또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니까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이 더 생기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니까 독소가 범람하면서 우리 몸에 만성염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혈액질환, 세포질환, 세포의 변성들도 생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간이 간염으로 가서 간경화되면 딱딱해진다고 그랬죠. 간으로 가는 혈액들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뒤쪽으로 역류되고 팽창되고 터지다 보니까 식도정맥류, 그 다음에 우리 복수 쪽으로, 우리 배 쪽으로 이제 복수가 빠져나오는 복수 같은 질환들이 생기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간이 싫어하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당연히 아시듯이 음주, 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의 대부분의 독소를 우리 간에서 이제 해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싫어하고 술과 같이 마시는 흡연 자체도 굉장히 우리 몸에 독소를 많이 샀습니다. 우리 담배 자체가 폐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담배를 마셨을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우리 굉장히 문제가 되는 독성 물질들을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 이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간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또 잘못하시는 게 있어요.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술은 그때 활동 에너지 사용돼서 저장은 되지 않지만 활동 에너지 사용돼서 우리 몸 움직이게 하는데 사용되니까 그때 같이 먹는 안주가 전부 다 저장 칼로리가 돼서 복부 비만,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데 내장 지방 자체, 간 옆에 쌓이는 이 지방들은 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간이 더 이상 그런 지방세포들을 너무 이제 많이 받아들일 때 간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 특히 진통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약물 복용, 이제 약물 오남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물 자체도 간에서 해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약물들을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 우리 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휴식이에요. 쉬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 같은 염증 물질들이 간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끼칩니다. 간도 휴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과로일 수 있죠. 그리고 당뇨와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필요 없는 당과 기름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간은 무리하게 되고 혈액 속에 쌓인 당과 콜레스테롤은 염증으로 작용해서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 우리가 잠을 잘 때 간도 재생이 되거든요. 수면 부족을 반드시 잘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면과 운동은 우리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탈출구, 분출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을 간은 매우 싫어합니다. 간을 이제 생생하게 보호하는 법 이제 아시겠죠? 연속 음주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하루를 이렇게 음주를 하였으면 이틀에서 사흘은 쉬어야 되고요. 술 먹을 때 같이 흡연하지 말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로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10% 더 쉬고 1시간은 더 수면을 취해서 간을 조금 쉬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하루 10번의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 줘야 간에 미치는 악영향, 활성산소가 미치는 악영향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포화지방, 단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들이죠. 그 다음에 산화지방산, 튀긴 기름입니다. 더불어서 동물성 식품을 이렇게 간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섭취를 잘 제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간을 해소하는 음식, 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의 회복력을 늘려주는 비타민C와 독성 담전 물질의 제거를 도와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와 제철 과일을 하루에 20g 이상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항산화 음식이거든요. 마늘, 콩류, 양파, 계란처럼 황 자체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황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 주시고 배, 귀리, 사과, 콩류처럼 수용성 섬유질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지방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간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브로콜리, 방울 다다기, 양배추, 그 다음에 양배추 등의 십자가 채소에는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 우리 염증으로 독성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방간 디톡스, 즉 간을 디톡스하는 것이 내 몸을 디톡스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